어제 제가 5-13번까지 설명했는데 이 101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주옥 같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전부 설명을 하고 새로운 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식이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일 때 a, b, c, d의 부호를 정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양수예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홀수 차수에서 음의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음수라면 반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결정하는 게 뭐냐, 여러분, 얘를 미분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f'x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돼요. 그럼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알파, 베타 그대로 내려와요.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겠죠. 지금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부르고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2 곱하기 째끼럽 분의 째끼럽 하면 마이너스 3분의 b가 돼요.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된다. 마이너스 3a분의 b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3a분의 b는 음수.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b는 음수가 됩니다. c는 거의 우리 수업의 어떤 주제예요. c는 f'형, y 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는 y 절편이죠. y 절편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다. 아, 지금 야, 서현 씨, 좋아요. 뭐야? 너 왜 교재가 없어? 지금 내 책에다 해야 되는데 너 지금 무슨 다른 책에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자, 신세계네 이것도. 야, 태훈아, 지금 뭐 보고 있냐 지금? 방금 뭐 보고 있어? 저거 뭐야 저게? 아, 좋아. 따로 올림포스를 풀고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내 수업도 듣지만 제가 수업 개념을 약간 건너뛰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포스도 같이 들으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장난 아니네. 자, 5-15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b다. 극대값이 4고 극소값이 0이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봐보세요. 그러면은 x제곱의 개수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y절편, 1차항은 y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최고차항의 개수는 방향. 그렇다면 x제곱의 개수는 뭘 결정하냐면 바로 이 변곡점에,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변한다. 곡선이 변한다. 곡선은 볼록성의 특징이 있거든요. 위로 볼록하던가 아래로 볼록하던가. 근데 이 곡선의 위로 볼록한 특징과 아래로 볼록한 특징이 변하는 지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3차함수를 예를 들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여기를 우리가 곡선이 변한다 해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 변곡점의 위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집중해! 진짜 변곡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3a분의 b야. 이 새끼들 지금 동태눈 빠져가지고 수업 듣는데 지발, 야, 그렇게 피곤해? 이 새끼들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다? 마이너스 3a분의 b 외우세요. 외워.
이거 못 외우면 그냥 그만해. 저기 머리 절대 쓰지 않는 일로 해. 앞으로 자기 직업 택할 때. 마이너스 3a 분의 b 못 외우면. 평생 동안 머리 안 쓰는 일만 해. 마이너스 3a 분의 b. 외웠어? 좋아. 자,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이 식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 사실 x제곱의 개수가 0인 3차 방정식을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0인 3차 방정식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 x제곱의 개수가 0인 거. 또 x의 개수가 0인 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따로 그 이름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만큼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봤을 때 x제곱의 개수가 0이다. 그 말은 변곡점의 좌표가 뭐다? x좌표가 0이라는 걸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이너스 3a분의 b가 변곡점의 x좌표인데 이 b가 0이면 분수에서는 분자가 0이니까 100% 0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자마자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y축 그리고 그 다음에 변곡점을 찍는 거야. 변곡점이 뭐냐면 0일 때까지니까 0, b가 변곡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이해됐어? 그리고 잭기럽 한번 울타리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180도 회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3차 함수를 그려주는 거야. 근데 여기가 4래. y좌표가. 너 조심해. 진짜 오늘 그냥 날라차게 바로 날아가니까 진짜 깜짝 놀란다 형.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요? 0이래. 그러면 여기가 y좌표가 0이니까 x축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바로 나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3차 함수의 95%가 외우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수업할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가 강아 뭐라고 했죠? 아니 지발 그게 아니라 욕 나오게 하지 말고 3차 함수의 극대 극소가 95%가 극대 극소의 차이가 그러니까 1대2 그게 아니라 강아 이게 4라니까 이게 얘랑의 차이가 4인 게 나온다고. 95%에서 외우노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이 차이는 2가 된다고. 2, 4. 근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잖아. 잘못 그랬어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근데 너희 안 줘도 된다. 그 지금 이거 문제 그 문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반대로 돼야지.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방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정확히 여러분 4 차이 나는 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 말을 들어보면 선생님 진짜겠네요. 이게 자주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왜냐면 여기가 4 차이 날 때 딱 이 차이가 정확히 이 차이가 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객관식의 답을 적는데 뭐 3분의 11, 6분의 13 이렇게 내면 계산하는 것도 졸라 짜증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은 거죠. 그때 여기의 차이가 4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y축을 사이에 두고 2가 양분되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질 수밖에 없고 극대값은 1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b의 값은 뭐겠어요? 2가 되겠지. 왜냐면 제가 아까 점대칭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그럼 점대칭이니까 여기 바로 2구나 바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한 거는 머리로 할 수 있어. 김강 이거 미분해봐. 마이너스 3x 제곱 너 진짜 a 3a 그렇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a인데 여기에 2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야. 뭐 암산해.
다 암산해. 다 쓰지 말고.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a에 x 대신에 1을 넣으면 0이 돼야 돼. 그럼 a가 뭐겠어? 1이 돼야 되는 거죠. a 1인 거죠.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에서 메시지가 뭐다? 변곡점의 x좌표가 뭐다? 마이너스 3a분의 b. 그리고 이거 못 외우잖아? 진짜로 내가 조언하는데 평생 머리 쓰는 일 하지 마. 진짜로. 마이너스 3a분의 b 못 외우면 그래도 돼요. 마이너스 3a분의 b를 못 외우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 이걸 못 외우면 지발 답이 없지. 어? 이거 어떻게 못 외우냐?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냐면 경고하냐면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걸 못 외우더라고. 답이 없다. 그래서 막 2a분의 b 이러고 있어. 머리 쓰는 일 하면 안 돼. 진짜로. 평생 머리 쓰지 말고 다른 것만 해. 야, 그만큼 외워야 된다. 지발 다른 직업 택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못 외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3차 함수의 변곡점은 마이너스 3a분의 b다.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에서. 근데 x제곱의 개수가 b인데 그 x제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x제곱의 개수가 0이다. 그 말은 굉장히 특이한 식이다. 뭐냐면 y축 위에서 변곡점을 갖는다는 얘기다. 그래서 변곡점을 바로 찍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야, 봐. 만약에 이런 식이 있어. 이게 대부분이야. 이제 앞으로 센이나 이런 거 자기가 개별적으로 풀 때 다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아니면 이거. 이 둘 중에 하나가 180%야. 항상 x제곱의 개수는 3의 배수야. 모든 문제집에서 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3a분의 b를 했을 때 그 변곡점 x좌표가 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2차 함수 고등학교 1학년 책을 다시 펴봐. 없을 때 다시 펴면 2차 함수는 다 x의 개수가 2의 배수야. 그래야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하면 딱 정수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그 2차 함수는 x의 개수가 중요하고 3차 함수는 x제곱의 개수가 중요한 게 그 x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가 대칭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대칭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5-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x는 1에서 극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3이다. 이걸 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일단 이거를 좀 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첫 번째로 x는 1에서 극값 마이너스 4를 간댔어요. 그럼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대값일 수도 있고 극소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극대값이면 어떻게 되겠냐? 자, 연하게 그려볼게요. 극대값이면 이렇게 되겠죠. 극대값이면 이 친구가 1학년이야. 저 친구 박다인 씨가 1학년 때 2학년 거 미리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왼쪽에서 두 번째 저 앉아서 처음 필기하고 있잖아. 난 진짜로 나는 진짜 뇌가 궁금해. 지발. 야, 머리 안 좋아서 지금 공부 못했는데 왜 안 적고 있냐 지금. 야, 아무튼 너 알아서 해. 야, 잘 들어. 지금 자각 판단 아직도 안 됐어? 지발. 저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게 극대값이란 뜻이라고. 근데 극대값인 건 불능이 돼. 왜? F'0이란 뜻이야, 이 뜻이. 근데 F'0이 음수라는 거야. Y절편을 지나갈 때 내려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얘가 극대값이어버리면 Y절편을 지나갈 때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얘는 극대값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바로.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해설지처럼
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4, f'1은 0. 뭐 f0은 0, f'0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조각을 해보는 거야. 야,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극대값이 아니라 극소값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 이 부분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쪽 부분은 어떻게 그릴 거냐? 근데 0일 때 0이니까 원점을 지나야 돼. 원점을 지나는데 내려가면서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답을 구할 수는 없지.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이거 딱 보고 여기까지 그리는데 그림이 머릿속에 먼저 뜨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답을 구할 수는 없다. 3차함수 fx를 구할 때는 역시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가볼게요. 먼저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3x 바로 적는 거야. 붕신처럼 여기다가 f'0은 마이너스 3, f0은 0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어. 여기 마이너스 3x 하고 상수항은 없구나. 근데 f1은 0이고 f1은 마이너스 하고 f'1이 0이다. 그러면 얘에다가 1 넣은 게 마이너스 하고 이거 미분해서 1 넣은 게 0이다. 그래서 이 두 개 크로스로 찢기로 해서 A, B 구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구하시더라도 이렇게 구하세요. 알겠죠? 자, 5-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헤이, 오케이? 이게 해석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 문제를 있는 그대로 산수처럼 대입해서 푸는 게 아니라 약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파이팅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야.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거북하지 않아? 이거 봐봐. 야, 다 들어와. 이게 거북하게 느껴져야 돼. 왜냐면 아니 x세제 어차피 미지수인데 굳이 마이너스 3a라고 둘 필요가 있어? 어차피 미지수인데 그냥 x세제곱 너 들어올 때 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민망한 표정을 지었는데 이 새끼 무슨 뭐 집에 냉장고 문 열듯이 들어오네 이 붕신 새끼 이거. 야, 이 새끼야.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야 된다고. 왜냐면은 그냥 어차피 미지수면 미정계수면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차함수 책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고. 축을 간단하게 파악을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변곡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야? x좌표가. a라는 거지. 변곡점의 x좌표가 딱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런 식이야. 이거는 지금 그래서 누가 모르더라도 이 문제를 좀 잘 푸는 사람은 변곡점을 활용하는 게 좋아.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너가 좀 잘 푼다면 변곡점을 활용해봐.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이 0이란 거를 1차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극대값 구하고 내가 극소값 구해서 더해서 0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란 거라고. 3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점대칭이란 거야. 그러면 점대칭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에 x좌표가 a고 지금 이게 그 다음에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27이 되는데 지금 a 그 변곡점의 좌표가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더하면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변곡점의 y좌표가 0이라는 거지. 왜냐면은 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점이 바로 변곡점이니까. 그러면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3차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27이 0이 되게 하는 a 값이 뭐야? 야, 3? 그렇죠. 3. 3이 정답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다. 제가 생각할 때 현우 선생님 수업도 좋은데 한석원 선생님이라고 있어. 한석원 선생님. 근데 그 한석원 선생님이 개념에 대한 책이 생각의 질서고, 아무튼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이 해석이거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걸 1차적으로 보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신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사실. 갑자기? 진짜로. 이게 약간 이 점프를 하려면, 어떤 성적이나 어떤 이 실력이 점프를 하려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문제 풀 때 계속 자극을 해줘야 되는 거죠. 5-18번을 보시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플러스 ax다. x는 0과 1 사이에서 극대값,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클 때 극소값이다.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배우고 있죠? 도함수의 활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원함수의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도함수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서 극대값을 갖고 1보다 큰 데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이 도함수인 f'x의 그래프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0과 1 사이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1보다 큰 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해분리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할 때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근해분리. 왜냐면 이게 근이 분리된다는 거죠, 이게. 이쪽 근은 어디에 있고, 분리수거처럼. 그 다음에 이쪽 근은 어디에 있어. 그 근의 분리는 12가지의 상황이 있어요. 두 근이 양수일 때, 두 근이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두 근이 A보다 클 때, 두 근이 A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A가 있을 때. 한 근은 A와 B 사이에 있고, 한 근은 B보다 클 때. 엄청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 인터넷 선생님들이 다 그거를 판별식, 함수값, 축을 구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게 그 커먼 센스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각가지 상황을 다 대입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그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알아두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판별식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때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재되어 있다는 거지. 이 말에서 이걸 성립시키려면 어딨어? 진짜 이거 완전히 이해해야 돼, 사실. 왜 여기서는 다른 건 판별식 들어가고 여기서는 판별식 안 하는지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봐봐. 제가 여러분한테 아래로 볼록이면서 F0이 0보다 크고 F1이 0보다 작은 그래프 그려봐 라고 했어요, 만약에. 네? 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아래로 볼록한 거 2차 함수 그리는데 이거 만족하는 거 그려봐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말고는 그릴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조건만으로 이게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가 있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지금 이거 12가지 상황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근해 분리 나오면 항상 틀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나중에 지금 저 똑바로 봐야 된다고. 지금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가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문제로 바꾸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모두 x가 1보다 큰 데서 위치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판별식을 해야 돼요. 왜 판별식을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이게 함수값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는 이걸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f'x가 이렇게 될 때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f1이 뭐예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럼 f1이 0보다 크다는 것만 그린다면, f1이 0보다 크다는 것만 그리면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냐? 아니란 거죠. f1이 0보다 큰 그래프는 이것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x축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는 함수값만으로는 안 되고 판별식이 도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판별식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냐? 만약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이것도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면서 이럴 때 양수니까. 그럼 이때는 오히려 두 근이 1보다 작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도 도입돼야 되는 거야. 축이 오른쪽에 있어야겠구나. 1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문제, 근해 분리 보면 어려운 이유가, 어떤 문제 보면은 이거는 그냥 판별식 안 쓰고 해설지 보면, 근데 어떤 문제 보면은 판별식을 쓴다.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에 함수값만으로 그래프가 특정 지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근데 이렇게 두 개 더블업으로 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이 그래프밖에 못 그리는 거다.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합니다. 이걸 미분을 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x 플러스 a인데, 여기서 f'영이 양수이고 f'일이 양수이면 된다. 음수이면 된다. 해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포기했어요? 씨발 지금 포기하면 안 돼. 진짜야.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학교 시험은 이거 이상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 미적분어는 엄청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 다 쉬운 거예요, 사실. 처음 배우니까 어려운 거지. 자, 5-18번 문제. 여러분 지금 정리하면서 5-19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잠깐만. 이거 해야겠어. 야, 근해 분리의 개념이 뭐라고? 근해 분리의 개념이 뭐야, 지성아? 판별식과 함수값과 축으로 푸는 거야. 근데 그래프에 따라서 판별식, 함수값, 축이 다 있어야만 그래프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있고, 함수값의 부호만으로 그래프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있어.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이 문제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다시 나온다는 거지. 사실 여기는 2차 함수가 되게 중요해. 여기는 2차 함수라고 봐도 돼. 왜냐면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렇게 알고 타임머신 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간다면 2차 함수 졸라 열심히 하겠지. 여기서가 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5-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5-19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점의 자취라는 말을 나오거든요. 근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점이 어디야? 그렇지. 이게 정답인 거죠. 지금 우리의 오늘의 수업의 주제가 변곡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극대값과 극소값의 가운데에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점의 자취는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다. 이거 산수고, 그거의 중점이 바로 변곡점이다. 그럼 너는 이 변곡점을 바로 찾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식을 보면은
y는 x세제곱 플러스 3ax제곱 플러스 a세제곱이다. 여기 보시면은 역시 x제곱의 개수의 3배가 돼 있는 거죠. 그냥 변곡점 빨리 쓸 수 있게끔. 지발. 그러면은 이 변곡점의 x좌표 말 못하면 진짜 이건 망신당해도 돼. 진짜야. 이건 자기 탓이야. 세상에는 자기 탓과 남 탓이 있어. 남을 원망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를 원망해야 될 때가 있지. 지정하겠다. 정호영 씨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말할 때 나갔다 왔으니까 다른 분한테 물어볼게. 준모 씨. 요거의 변곡점의 x좌표 뭐예요? 잘했어요. 이거죠. 이거 말 못하면 사실 다른 길 생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마이너스 3a 분의 b 못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럼 변곡점의 y좌표는 이거를 대입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이니까 3a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자취인 거예요. 근데 어렵잖아요.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3a 세제곱이 돼야 된다? 어렵죠? 어려우면 안 되죠? 여기 위에 점이라는 거죠.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항상 3a 세제곱이 나오는 거. 그래서 변곡점의 자취, 극대값과 극소값의 중점의 자취는 y는 마이너스 3x 세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5-20번 계속 나오는데 이제 알겠지? 이걸 관통하는 그 흐름, 그건 변곡점이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오고 있는 그 점, 너 변곡점으로 이용해서 풀면 아주 좋아, 이거라고 지금. 그럼 5-20번도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fx래. 그럼 f-x는 마이너스 fx는 무슨 뜻이야? 얘는 원점 대칭이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 3차 함수는 그 대칭점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변곡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변곡점이 원점이라는 거예요. 변곡점이 0,0이라고. 근데 내가 변곡점의 좌표가 0이면 뭐의 개수가 0이랬어? 이것도 대답해. 잠깐만, 이것도 물어볼게. 이것도 대답 못하면 그만해. 자, 김지성 씨. 변곡점의 좌표, x좌표가 0이면 어떤 항의 개수가 0입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2차 항의 개수가 0이에요. 그러니까 3차 항은 있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2차 항의 개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항은 있겠죠. 근데 0,0인데 상수항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 f-x는 마이너스 fx를 왜 이렇게 써지냐 라고 하면 이제 왜 이게 ax세제곱 플러스 bx인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f1이 5다. 그럼 f1이 오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ax세제곱 플러스 5-ax 이렇게 쓰면 야무지겠죠. 왜냐면 그러면 2를 대입하면 a 없어지면서 5가 되니까. 근데 문제에서 f'1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미분해 보면 3ax제곱 플러스 5-a가 되고, 여기에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5가 되는데, 이 2a 플러스 5가 뭐랑 뭐 사이랬냐면 1과 7 사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4 제끼럽 2, a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가 된다. 근데 a는 뭐가 될 수 없죠? 0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는 0이 된다면 3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안에 들어오는 정수는 마이너스 1과 0밖에 없는데 0이 될 수 없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머지 그 x의 개수도 나오게 되는 거다. 이게 여러분 5-20번의 답은 아니고, 답은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6x가 됩니다. 이거 제가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6x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 그 다음에 이렇게 째끼럽, 째끼럽, 째끼럽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0이고 당연히 여기가 뭐예요? 루트 6이지. 잘했어, 지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야. 근데 이 얘는 비율 관계가 있어. 어떤 비율 관계냐면 여기랑 여기 극대값, 여기 절편과의 길이의 비율 관계가 있어. 야, 지금 똑바로 안 보면 진짜 부피 날아갈 정도로 지금 화나니까 잘해라, 진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이야. 1 때 몇이라고요? 루트 3이다.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것도 역시 그냥 쬐끼럽이죠. 뭐냐면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가 있다 해볼게.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점의 좌표가 있다고. 여기에 점의 좌표는 x로 묶어주면 ax제곱이 b가 되는 거. 그럼 ax제곱은 마이너스 b, x제곱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에 점이냐면 여기는 미분한 게 0이 될 때야.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하면 3ax제곱 플러스 b가 돼.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3a분의 b, x는 루트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점의 좌표는 루트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좌표에서 여기 좌표로 가려면 얘에다가 뭘 곱했을 때 얘가 되는 거야. 야, 너네 아예 중학교도 안 나온 거냐? 여기다가 뭘 곱하면 얘가 돼, 지발. 여기다 뭘 곱하면 루트 몇을 곱해야 돼? 루트 3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특정한 숫자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A, B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일반화 시킨 거다. 항상 극대값과 변곡점에서 극대값까지의 거리에서 변곡점과 동일한 y값까지의 거리는 1대 루트 3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종우 씨가 지금 처음으로 쓰잖아요. 이번 교실에서 한 번도 메모 안 하다가 처음으로.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다 적어야 돼. 빨리 적어. 1대 루트 3 빨리 적어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다? 여러분, 저는 여기가 루트 6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미분은 귀찮은 거예요, 원래. 그때그때마다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보이면 바로바로 적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가 루트 6이면 자, 김강씨, 여기가 루트 6이면 여기는 어디겠어요? 위치가. 뭐? 붕신? 아니, 지발 1대 루트 3이면 여기서 여기로 올 때는 루트 3으로 나누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루트 3을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루트 6이면 여기는 어디겠냐고. 루트 3 나눠봐. 그러니까 뭐야, 루트 6을 루트 3 나누면 루트 2지. 삶의 문제야, 이 새끼야. 이 똑똑하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집중을 잃고 있으니까 지금 더하기도 물어보면 모르겠어. 루트 6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루트 2가 되니까. 그러면 극대값의 위치가 뭐다?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극대값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원래 미분을 하지 않고도 루트 2란 걸 아니까 좀 편하게 풀겠죠. 루트 2를 대입합니다.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6루트 2 하면 4루트 2가 된다. 극대값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1번.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p x제곱 플러스 4다. 야, 임마.
좋아, 태훈 씨. 태훈 씨,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이시나요? 태훈 씨의 머릿속에서 얘는 어떻게 보이나요? 일단은 좋아요. 그렇죠. P가 이제 와, 좋아요. 바로 이거야, 지발. 어? 그리고 얘는 뭐가 없어요? x의 개수가 없죠. 그럼 x의 개수가 없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x의 개수가 없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y좌표는 기울기가 0이니까. 그럼 y좌표는 기울기가 0이라는 걸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y축 위에서 그 값을 갖는 거예요. x제곱의 개수가 0이면 y축 위에서 변곡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걸 보면 y축을 지날 때 기울기가 0이란 거니까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x제곱의 개수가 0인 거랑 x의 개수가 0인 게 지금 문제의 정석 문제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석 문제를 이 구성을 보면 x제곱의 개수가 0일 때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0일 때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x의 개수가 0인 거는 특이한 거다, 얘도. 0,4가 무슨 값? 0,4가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해됐어요? 제 말? 그러면 이제 이것만 보면 P가 양수를 했어요, 음수를 했어요? 그건 안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P가 양수일 때는 P에서 변곡점을 갖는 거니까 0,4가 극대값이 되고 P에서 내려오고 여기가 지금 이제 P고 그 다음에 극소값의 위치는 2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P가 음수일 때는 이게 이 왼쪽에 변곡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변곡점이 있다면 여기가 P면 P가 음수인 거죠. 2P면 2P에서 극대값 갖고 P에서 변곡점 가진 다음에 0,4에서 찍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 P가 0이라면 P가 0이면 얘도 0이 되면서 X세제곱 플러스 4가 되니까 그 값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0,4가 있으면 왼쪽에 찍고 째끼럽 0 됐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딱 보잖아? 그럼 이걸 보면은 이 세 개의 그래프로 찢은 다음에 밑에 걸 읽어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어떤 게 몇 번이고 어떤 게 몇 번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봐보시면 첫 번째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데 첫 번째 함수 절대값 fx가 x는 a에서 극대값 a가 되는 모든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 fx의 극대극소는 다 파악을 했을 거예요. fx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예요. fx는. 근데 제가 만약에 x축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x축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가 극대고 여기 세 개가 극소가 됩니다. 알겠어요? 극소의 정의가 뭐예요, 조정현 씨? 극소는 뭘 극소라고 해요? 구간에서 그렇죠. 어떤 구간의 최소값. 정확한 말이에요. 감소에서 증가로 바뀐다? 바로 싸다구입니다. 왜냐면 그 5개념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어떤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이게 최소값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최민준 씨가 저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 어떤 구간에서 최소값이면 여기서도 극소값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만 극소값이라고 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모든 점이 극소값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인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어요. 이게 닫힌 구간이면 여기가 최소값이니까 여기가 극소값이 맞다. 근데 극소의 정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소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워딩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열린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는 최대 최소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다 극대 극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어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점들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이 맞죠. 그러니까 극대가 2개고 극소가 3개인 거죠. 근데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이 3개의 그래프는 X축이 특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을 어떻게 특정하더라도 걷어서 올리더라도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극대값이 여기서 존재하지 않잖아. 여기서 극대값이 어디야? 없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때문에 일단 세 번째 그래프는 그래프 추론 과정에서 탈락합니다. 얘는 이제 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X축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게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걷어서 올려지면 극소값은 2개고 극대값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극대값이 2개라고 했기 때문에 X축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X축이 얘의 극대와 극소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어주는데 저는 이제 안 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 위치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둬볼게요. 날 읽어보시면 나의 그 두 극대값의 비가 1대2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대2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지금 1대 얘가 이렇게 그었을 때 극대 극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러면 제가 X축을 그었을 때 이게 이렇게 그은다면 이게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에 4가 있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말해봐. 말해봐. 어려워? 여기 4면 1 이게 더 낮으려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여긴 뭐겠어? 원래의 그래프에서는 극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온다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1대2이려면 여기가 뭐가 되겠어? 8.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의 조건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극대값이 이렇게 4일 때는 극대값이 4일 때는 네? 아 이것도 탈락이지 이 새끼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럼 여기가 지금 0,4잖아. 그럼 X축이 이렇게 오는 게 확정이잖아. 그럼 이게 걷어서 올리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도 이 새끼도 탈락이다. 첫 번째 조건 때문에.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서 극소값의 값이 1대2가 되려면 극소값은 마이너스 2거나 극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좋아요. 자, 그럼 이제 P 세제곱, 근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1대2라는 거는 순수, 너 때문이잖아. 뒤에 최대치수 수업해야 되는데. 1대2라는 건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우리 국어적인 표현에서 1대2라는. 그러니까 아마 1대2가 아닐까. 그러면은 1대2가 되려면 여기가 8이 돼야 되니까 그 원래 극소값의 위치가 마이너스 8이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은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이 한쪽 파트의 길이가 L일 때 야, 이것도 대답 못하면 진짜 너 말해봐. 자,
여기가 L일 때 여기가 2L이 되죠. 1대2. 그때 여기의 길이를 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꿀팁이니까 외워줘야 된다. 이것도 못 외우면은 어쩔 수 없어. 사실 왜냐면 주의 깊게 봤으면 무조건 외우려고 안 해도 외울 수 있는 거야. 뭐야? 그렇죠. 4의 세제곱. 이렇게 지금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가면 이제 뒤지는 거죠. 4의 세제곱. 지금 그 L이 P야. 그 L이 P라고. 이게 지금 P잖아. 답판이 지금. 그러면은 4P 세제곱이 의미하는 게 극대와 극소의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P 세제곱을 물어보는 거야. P가 아니라.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지. 좋은 풀이는 이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럼 4P 세제곱인데 극대가 4고 극소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니까 차이가 몇이야?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 세제곱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라고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풀이를 보시면서 그 L, 2L, 4의 세제곱 요거에 대해서 왜 답 틀렸어? 너 아니 답 틀렸어? 아니 답 틀렸어 말해봐 빨리. 답 틀렸어? 답 뭐야? 답이 뭐야? 지발 빨리 말해봐. 답이 뭐야? 답 틀렸어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1대2, 2대1 그게 그거구나. 야 이건 이 문제가 잘못된 거야. 왜냐면 1대2니까 지가 여기 4하고 여기 8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까 내가 말한 게 맞다 역시. 그러면은 극소값이 또 뭐일 때가 있다? 마이너스 2일 때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4P 세제곱이 6이니까 P 세제곱은 또 뭐가 돼요? 2분의 3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두 개 나오는 거다. 1대2니까. 알았어요? 뭐라는 거야 너 지금. 너 왜 그래 또 잘 나가다가. 야 제가 이상고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피제곱 3만 4로 나누면 그렇죠. 잘했어요. 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제대로 된 풀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있어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5-22번 fx는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된다. 4차 함수죠. 근데 x는 1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극값 마이너스 9를 갖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보가 두 가지지.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극값이니까 미분에서 1을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은 된다. 넘어갈게요 그냥 이건 계산이니까. 5-23번 4차 함수가 있다. 근데 얘가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를 만족시키고 얘가 0,2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다 나왔어. 이제 끝났어. 야 여기 봐봐. 야 이제 마지막 개념이야 이게. 이 단원에서 숨겨져 있는. 자 4차 함수는 3차 함수는 점대칭, 2차 함수는 축의 선대칭, 4차 함수는 반드시 선대칭이 안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x는 2의 선대칭이라고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선대칭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y축 대칭인 4차 함수가 있어. 그럼 y축 대칭인 4차 함수의 식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y는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쓰여져. y는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쓰여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짝수차 항과 상수항만 남는다는 것이. 근데 제가 특별한 4차 함수의 식을 그려볼게.
아주 특별한.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D고 여기가 D라고 해볼게요. 최고차의 인수가 1입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자, 이 식. 최고차의 인수가 1인 걸로. 좋아요. 최민율 씨, 말해보시죠. 이 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기 그냥 말하세요. 계산할 게 없어요, 지금. 아니, 지발, 그게 이 형식이 아니라, 지발, 접하면 2차라고.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접하면 2차라고, 접하면. 지발, 제가 맨날 말했잖아, 지금. 뚫접이면 3차. 뭐야? 말해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야? 이 그래프가 0에서 극대값을 갖잖아요. y축 대칭이면 지금 여기 이 문제 말고 y축 대칭일 때 그러면은 0을 대입하면 극대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f0은 d제곱이죠. 예, 0 넣으면 얘도 d제곱이죠. 그럼 d제곱 곱하기 d제곱이니까 d 주고 싶어? d제곱 곱하기 d제곱이니까 뭐야? d? 그만해야겠다. 야. 아니,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d제곱 곱하기 d제곱이면 뭐야? d. 4제곱이란 거지. 그러면 이제 비율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것도 제가 일반화 시켜서 말한 거야. 이 길이가 d라면 이 길이는 뭐다? d 4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적으란 말을 하는 것도 모멸감 느껴진다. 책에다 적어. 둥신. 여기 책 이 문제 옆에다가 적어놔. 자, 그럼 이제 자, 적었죠? 이것만 적어, 이것만. 이 그림만. 딴 거 적을 필요 없어. d 4제곱 이것만. 왜냐면 앞으로 제가 이 길이 구한 다음에 바로 극대값 구할 건데 그때 못 알아듣잖아. 삥삥뽕 기억해? 내신 들어가면 이제 삥삥뽕 삥삥뽕 하는 거야. 그럼 삥삥뽕 하는데 자기는 삥삥뽕? 뭐야 그게? 선생님 저 삥삥뽕 이해가 안 돼요. 그 새끼가 과연 시험 전날에 이해할까? 시험 전날에도 선생님 저 사실 삥삥뽕 하나도 모르겠어요. 미쳐버리는 말인 거지. 선생님 저 사실 삥삥뽕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 알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자, 그럼 갈게요. 이제 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다시 보시면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수업할 때 이거 하면서 너무 중요하다. 점대칭, 선대칭 말했던 겁니다. 이거는 어디의 대칭이라고요? x는 2의 대칭이라고. 근데 x는 2의 대칭인 함수니까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지면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가 1이라고 하는 식기는 없겠죠? 2보다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맞아야죠. 그리고 야, 잘 봐.
여기는 뭐가 되겠어? 잠깐만. 오늘 예전에 저 IQ 80이었는데 IQ 저기 79 가려내고 끝내야겠다 오늘. 저 IQ 80이어서 전교생한테 놀림받을 때 그때 저를 구원한 건 저 스스로의 열정이었습니다. 야, 여기 뭐야? 여기 어디겠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면 여기 4 적으면 IQ 79인 거야. 누가 보더라도 1, 2, 4 하면 일단 심각하다 봐야 돼. 어렵다. 1, 2, 3겠죠. 그래서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값이 K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떤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 봐봐. 다 이거 기억해. 내가 기억하라면 그냥 외워버려. 그거는. 다항함수의 식을 적을 때는 차함수로 적는 겁니다. 다항함수의 식을 적을 때는 뭐라고요? 차함수로 적는 거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다항함수의 식을 적을 때는 차함수로 적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것도. 자,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fx예요. 그 다음에 이게 y는 x 플러스 3이래요. 근데 여기가 0,3이고요. 여기가 3,6이래요. 내가 fx의 식을 지금 적어야 돼요. 그럼 fx의 식을 적을 때는 다항함수의 식을 적을 때는 차함수로 적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괄호 x 플러스 3 이게 차함수예요. 차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다항식의 근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x좌표 0에서 접하니까 x제곱 3에서 지나니까 x 마이너스 3. 그러면 fx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x제곱 x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3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통 이럴 때 F5는 뭐야?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전개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5만 집어넣으면 바로 다 구하고 바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식을 적을 때는 반드시 뭘로 적는다고요? 차함수로 적는다. 그럼 제가 앞으로 수업할 때 야, 다항함수의 식은 뭐로 적지? 라고 하면 차함수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로 보시면 다시 이제 저는 이 식을 적으려고 해요. 이 식을 적을 때 차함수로 적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적냐면 이게 함수예요. 이건 무슨 함수라고 하죠?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이 상수함수의 식은 y는 k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적을 거냐면 fx에서 뭘 뺀다? k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fx에서 k를 빼란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y는 fx와 y는 k가 어디서 만나냐면 이란 뜻이라고요.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 1에서 접해. 접하면 1차, 2차. 여기 3에서 접해. 그러면 x-3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를 지난다고요? 0,0을 지난다고.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얘도 0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뭐예요?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뭐다? 여기가 마이너스 9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k가 마이너스 9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야. 현서연 씨.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9면 여기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딱 뭐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이 차이가 D일 때 이 차이는 뭐랬어요? D 4제곱이란 거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이 차이가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1의 4제곱이니까 이 차이도 1의 4제곱인 1 차이가 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9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8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뭘 구하랬어? 극대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저 오늘 이것까지만 바로 계속 할게요. 지금 안 끊고 5-24번. 근데 저는 이제 이 미적분원을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인지 알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끝났어. 이거 오늘 종강해야 돼. 진짜야. 미적분원에서 해야 될 모든 얘기를 다 했어. 이게 오늘 수업이 우리 수업의 하이라이트였다. 여기가 정상이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계속 내려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점이었다. 근데 너희도 대단하지. 야, 지금 한 번도 결석 안 한 사람 있어? 우리 수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왔다, 나는. 지성이야? 하루도 결석하지 않은 사람 끝날 때 말하세요, 저한테. 칭찬해 줄게요. 자, 5-24번 보겠습니다. 5-24번. 사차함수 fx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제발. 자, 그랬습니다. 일단 가는 오브코스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다. 중요해요. fx는 2,f2에서 y는 2에 접한다. 2,2에서 지금 2,f2에서 f2가 2란 거죠? 접한다. 그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 안 그래 지금?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찍어볼게 한번. 적지 마. 지금 이거 찍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f'0은 0이래.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거 제대로 풀어야지.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 지금. 첫 번째, f2는 2. 두 번째, f'2는 0. 세 번째, f'0은 0.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잡는 게 좋냐?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다항함수의 식은 어떻게 적으라고요? 차함수로 적는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항함수의 식을 이렇게 적는다.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이에요. 이렇게 적는 게 전형적인 최고점이 3등급인 학생입니다. 얘는 3등급에서 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도 풀 수 있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도 수능 수업을 할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다항함수의 식을 적을 때는 마치 결벽증이 있는 것처럼 차함수를 적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차함수를 어떻게 적냐 이거를. 여러분 지금 이런 모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적어도 이건 안다는 거죠. fx와 y는 2가 fx와 y는 2가 어떻게 만나죠? x는 2에서 접하기 때문에 여기가 x-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몇 차 함수랬죠? 4차 함수니까 여기에 2차식이 더 와야 돼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네? 네? 그랬을 때 여기에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f'0이 뭐예요? 0인 거죠. f'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1차항의 개수. 여기서 1차항의 개수가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서 1차항의 개수가 0이 나오려면 여기 상수항 4랑 여기 a랑 곱하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 x의 개수 마이너스 4랑 b랑 곱하죠. 그럼 마이너스 4b 플러스 4a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b 플러스 4a가 0이 되려면 a랑 b랑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b가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랬을 때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뭐냐? x에 관한 무슨 식? 항등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이면 이거 쭉 전개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a가 a의 값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제 a가 들어있는 건 들어있는 것끼리 a가 들어있지 않은 건 들어있지 않은 것끼리 묶어줘야 돼. 그럼 이걸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냐면 얘를 fx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얘랑 얘랑 분배하고 얘랑 얘랑 분배하고 플러스 1을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하려면 a로 묶어진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거는 a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는 무조건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째끼럽 하면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3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항등식에서 무조건 지나는 점은 뭘 의미한다? 특정한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특정한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가 0일 때 얘도 0이다. 이걸 지금 이용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예전에 항등식 많이 만들었잖아. 그때 쉬운 거 할 때.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개념이란 거죠. 너무 고생했습니다.